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6월 첫 방송인데요, 그죠? 예, 어제 하루 그 선거로 쉬었고,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좀 휴일이어서 모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즐거웠던 날이 아닐까. 하루 쉬면 좋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그 어제 밤까지 뭐 그냥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어제 밤 이후의 시장, 새벽 한 그러니까 12시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급변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서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좀 안일하게 좀 했던 것이 다소 약간은 매매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어찌됐든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뭐 최근에 계속 광고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고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배우기 3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9월 개강 예정입니다. 9월 개강 예정이니까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예약을 하고 빨리 확정 짓고 다음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지금 꾸준히 오고 계신데 빠른 연락 주시고, 그리고 그 간혹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는 또 뭐 답변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드리긴 좀 그렇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용은 좀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젊은 분들이 이렇게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비용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그 메일 주소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안 찍히냐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됐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요 국면에서 제가 드렸고, 이제 좀 약간 좀 뭐 올라올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 국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 5월 31일 방송에서 좀 조정이 없이는 뭐 상승을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좀 과도한 조정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과도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뭐 그 썸네일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의 기막힌 운전 실력이다. 어느 쪽으로도 확신을 주지 않는 메이저의 기막힌 운전 실력. 자, 이제 보통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는 뭐 여기까지 뭐 어떤 예상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자리부터는 또 이제 여기까지 끌고 어떤 생각들에 대한 교차,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부터 이제 추가 하락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일단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충돌하는, 어떤 굉장히 그 심하게 충돌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이렇게 제목들을 보시면 개인의 심리가 중요하다, 뭐 메이저의 의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심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벌기 어렵다. 어떤 시장이든 뭐 주식시장이 됐던 뭐 어쨌든 뭐 특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시장은 어딜까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생시장이에요. 파생시장인데 그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어려운 파생시장이 그러니까 뭐 해외 선물 시장, 뭐 상품 선물이 됐든 뭐 지수 선물이 됐든 이쪽이 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어렵냐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이제 뭐 파생시장에 비해서는 쉽지만 주식시장이 좀 어렵고 코인 시장은 그래도 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이유냐라면 이 코인 시장은 어떤 뉴스에 휘둘리는 막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지배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잘 맞는 시장이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실 코인 시장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그 시총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한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기침을 딱 하면 예? 알트 코인들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좀 올라갔다가 그냥 제자리 정도 내려왔는데 알트들은 그보다 심하게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일단 지금 마지노선 마지노선까지는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다. 요 하단 추세까지만 나와서 먼저 반등을 지금 그러니까 반등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반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는 뭐 급격하게 막 쏟아져 내리기는 또 쉽지는 않죠. 예,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못 내려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사실 뭐 이만큼 내려온 것도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 어떤 시그널, 전환되는 매수나 매도가 됐던 어떤 전환되는 시그널을 볼 때는 뭐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던 자리가 뭐 요런 정도 자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자르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좋기는 한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왜 내려왔을까에 대한 뭐 저는 뉴스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닌 철저히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요번에 올라갔을 때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33K 정도 여기 정도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뭐 한 32K 대 초반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로 조정을 보이면서 뭐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결국은 엎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왜 목표치를 달성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점이 여기가 뭐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어쨌든 반등의 장이잖아요. 반등의 장. 제가 전에도 한번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제가 이제부터 이제 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국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큰 흐름은 이제
뭐 사실 하락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반등이다, 반등의 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방향 선회를 해가지고 하락적으로 이제 분위기 이제는 하락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전체적인 기조는 뭐 쏟아져 내려오는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였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의 힘이 조금 만들어져 가지고 좀 미약한, 뭐 시작은 뭐 미약할 수 있죠. 뭐 나중에 원대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미약한 출발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좀 뭔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좀 강한 상승을 실패했다. 상승 시도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반등의 국면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감안을 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면서 거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약간은 뭐 조금 뭐랄까 분위기에 어제 정도는 취해 있었다라는, 술도 취했었는데 어제는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반등의 시장이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너무 자신감을 갖고 베팅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무리한 베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그래도 좀 뭔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뻗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너무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제는 상승으로 보고 있던, 이제 잠시나마 어쨌든 상승으로 보고 있던 저 같은 반등론자, 쉽게 얘기하면 단기적인 최소한 이거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약간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가 이걸 멘붕 상태로 이제 일단 전환시켰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하락 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전에 오씨 왜 올라가라는 어떤 이런 판단을 하게 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내려오면서 거봐, 이게 아직 상승이 상승할 때가 아니야. 베팅은 하락으로 지금 가야 돼. 뭐씨 어디 더 올라가려고 그래? 아직 저기 2만 밑으로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좀 안도하는 매도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도의 어떤 랠리, 상승을 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멘붕의 랠리가 어제 새벽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이 비트코인은 일단 마지노선까지 내려와 있다. 이제 뭐 마지노선이라는 게 뭐 그렇다 뭐 붕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단 추세에 일단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바로 깨버리면 뭐 좀 굉장히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 더 좀 오랫동안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역으로 그러면 하락을 급격하게 보일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여기 깨는 거는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계속 지켜왔던 28.6K 이 자리를 뭐 생각보다 쉽게 깨버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또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좀 크게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늘 감안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좀 힘겨운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시장은 언제나 대부분 사실 우리가 숏을 치는 사람보다는 롱을 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 뭐 파생 시장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물 시장은 늘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이든 뭐 파생시장이든 어쨌든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다소 이제 뭐 머리가 쥐가 난다.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는 어떤 국면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낮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하다가 쭉 올라오면서 이 31,000 라인 위를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면 혹시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뭐 대략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어떤 박스권을 그리든 이 기존에 원래 움직이던 이 박스권 흐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흐름이 갈 줄 알았는데 내려오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호전됐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두들겨 박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한번 등락을 거치다가 그래도 개인들이 좀 여전히 좀 이게 상방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두들겨 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여기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좀 잘 그들이 원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면 좀 오랜 기간 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박스권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다른 종목들 봐봐야 뭐 대동소이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종목, 메이저 대속하는 5종목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비트코인과 어떤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들과,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좀 달리 약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나누어서 시장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전의 흐름은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뭐 과거에, 지금 최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좋았던 반면 최근의 흐름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보면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었고 전저점을 뭐 어쨌든 지켜내긴 했지만 반등이 올라가면서 이 상단 추세에 걸리면서 어떤 하락 흐름이 다시 강하게 나타난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다른 코인들, 뭐 긍정적인 코인들에 비해서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숏을 쳤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0포인트 요 정도 라인에서 숏을 쳤던 코인인데요.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오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1900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조정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이렇게 버틴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밀어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쏟아 부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켜주면 이제 향후의 흐름을 이렇게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뭐 여기 깨지면서 1900불 정도가 깨지면서 강력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의 균형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뭐 모든 코인들이 다 뭐 흐름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박스권 처음에 만들었던 박스권을 깼다가 올라온 애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고, 여기를 좀 지켰던 코인들은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아니고 자,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은 뭐 사실 그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 자,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이 추세를 돌파했다가 정고점, 요런 좀 고점 라인이 많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서 저항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하락 전환이 된 상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저점까지 막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막 이런 뭐 밑등까지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 솔라나도 사실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거의 준하는 정도, 뭐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실 그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숏을 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와라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한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고 반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숏을 못 쳤는데 뭐 지금 하락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정도까지, 뭐 지금 국면만 딱 따지면은 이더리움보다 더 약한 거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을 깼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관점을 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뭐 어쨌든 관점은 단기 관점입니다. 자,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그냥 뭐 한 중립 정도, 전 중간 정도 레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적정선에서 좀 박스권 하단을 깼긴 깼었지만 적정한 정도 내려왔었고, 반등은 좀 이렇게 다소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저 숏을 칠까 고민은 했었는데 약간 애매하다, 모양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뭐 대응은 안 했는데, 뭐 아주 약한 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적정하게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다시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중이다. 현재로 뭐 이거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이오스가 흐름이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뭐 다른 여타의 코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대로 여기 이제 뭐 이 추세가 뭐 아주 중요한 추세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자꾸 깨트린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이렇게 어쨌든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상승 전환을 해준다면 여타의 종목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두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뭐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강하게 올라 저항선에 부딪히긴 했어요. 사실 에이다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숏을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강한 애를 갖다 건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왜냐면 여기 부딪혔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조금 혹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아직 분위기가 살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여기서 이제 저항을 확실하게 보이고 나서 좀 무너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뭐 상당히 비트코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 지금 현재 국면에서 따지면 여기서 좀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비하면 뭐 아주 안 좋던 것도 뭐 어쨌든 힘의 균형이 굉장히 다른 여타의 코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코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인가 뭐 여기까지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발란체는 사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뭐 상당히 힘의 균형이 안 좋아졌는 겁니다. 전저점도 깼고 반등도 약했고 이제는 만약에 여기를 깨지면 계속 하락 추세를 뭐 지속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다 부딪혔죠 이런 애들이. 이거는 뭐 하여튼 너무 반등이 약해가지고 제가 좀 매도를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조금만 좀 더 시간을 끌어줬으면 매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못 넘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좀 대응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종목들을 다 뭐 하기도 뭐 지금은 그렇게 막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면 막 그렇게 하겠는데 뭐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토탈 차트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차트, 토탈 원 차트입니다. 자, 토탈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 상단까지는 올라왔었죠. 그냥 비트코인 때 비트코인은 이 위로 올라왔었으니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하단에 멈춰 있다. 자,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 빠진 거. 자, 근데 어쨌든 이 저점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내려온 흐름이 뭐 이더리움까지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토탈2가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온 애들도 있고 안 깨고 내려온 애들도 있는데 한번 그 중립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자, 토탈3는 이제 알트들 진짜 정말 그 이더리움을 제외했으니까 완전히 알트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에 비해서 알트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덜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물론 더 빠진 애들도 있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덜 빠진 애들이 더 많이 포진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뭐 쌍바닥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섣불리 막 대충 뭐 하기는 뭐 대충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좀 대응을 좀 조금은 뭐 어떻게 개인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간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되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뭐 흐름이 좋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흐름이 좀 양호한 애들 저점을 막 깨고 막 신저가 나오고 막 이런 애들 말고 저점을 좀 이렇게 좀 꾸준히 높여 간다거나 이런 애들 특히 뭐 아까 저기 그 에이다였나요? 에이다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인 애들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지금도 보시면 에이다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저점이 0.53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58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뭐 대략 한 10% 정도 또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일단 건드려 주는 게 기본이다. 하실 거면 괜히 처져 있는 코인들은 언제 또 신저가가 발생될지 모른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도 마음 편하게 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뭐 여기서도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은 상당히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대응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시장이 좀 쉽지 않으니까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단 오늘 뭐 주저리 좀 말이 많기는 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깔끔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도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